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누칠, 어이, 비누칠, 어이, 손 씻을 땐 비누칠, 어이, 손바닥, 어이, 손바닥, 어이, 손등도 깨끗이, 어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두 손 모아 문질러, 엄지, 손가락 뱅글뱅글 돌려, 손톱 밑도 꼼꼼히. 어이,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헹구는 것도 오래 헹궈, 30초 헹궈. 깨끗 문질문질 깨끗하게 헹궈요. 어이, 깨끗한 날개, 깨끗한 손 완성! 토토사랑 식구 여러분, 6월 25일 미래큐 방송 안내 드립니다. 오늘 북클럽이 좋다 시간에는 서울 2본부 마포 06지역구 윤신의 고객님의 북클럽 활용 우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클럽 가입 후 4살, 3살 연년생 자매의 변화된 모습이 좋아서 북큐레이터까지 등록하게 되었다는데요. 엄마로서 느끼는 북클럽의 좋은 점과 이제 4개월 차 신입 북큐레이터의 당찬 모습, 당찬 활동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큐레이션 투유 시간에는 몽골을 주제로 강릉 남부 83지역구 이명희 지역구장님의 융합독서하는 법을 만나보시겠는데요. 몽골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몽골에 대한 이미지와 또 다른 몽골을 알 수 있는 시간, 융합독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문이 있는 날입니다. 방송화면 보시면서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미래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연년생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아이랑 밖에서 나가서 놀아주는 것도 버겁고 귀찮고 잠이 쏟아지고 하니까 아이에게 자꾸 유튜브 영상만 보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좋은 걸 보여주자 해서 북패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웅진 북클럽에 일주일 플레이박스 체험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조리원에 나오면서 체험을 신청했죠. 둘째를 갓난아기 였을 때 집에 이제 오신 게 박고송이 국장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팀장님이셔서 멀리 저희 집까지 와주셨는데 웹스만 검사도 해주시고 소율이한테 패드 이렇게 보는 거야 알려주시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웹스만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저한테 너 나중에 나랑 꼭 일해야 돼. 왜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연년생 첫째, 둘째를 키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북패드로 습관을 잘 들인 덕분에 첫째가 책을 너무 잘 읽고 외계어로 블라블라블라 하던 게 이제 엄마 이거는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이건 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소율이 마음이 속상했어 라면서 감정 표현도 줄곧 하더라고요. 둘째는 언니가 책을 보면서 노니까 옆에서 책을 펼치는 놀이를 하고 책을 쌓으며 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얘기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단어를 문장으로 먼저 얘기하니까 확실히 둘째가 노출이 빨라서인지 발달도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북큐레이터가 되면서 첫째, 둘째를 직접 큐레이션 해주고 독서 방법도 알려주다 보니까 지금 검사를 하면 환경도 능력도 흥미도 모두 다 높게 나와서 굉장히 뿌듯해요.
원래는 북큐레이터로서 과정을 듣게 된 건 아니었고 국장님께서 큐레이션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북클럽을 하고 있으니 활용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들어보면 얻는 정보도 많을 것이다 해서 과정을 듣게 됐죠. 큐레이션 원과정에서는 아이들의 발달 상황 같은 거를 먼저 잘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년생 4살, 3살이니까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콕콕 집어서 이제 이때는 이런 책을 봐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 책을 봐야 되는구나. 뭐 첫째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 백과큐 같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봐야 되겠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놀이 하고 소리 나는 거, 듣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오브레인 같은 거 시리즈를 많이 보게 됐고, 이렇게 각자 맞는 책을 좀 이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과정하고 3과정을 들으면서는 이제 각각 전집에 대한 특징을 많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당연히 필요한 정보지만 내가 책을 직접 구매할 때도 필요한 정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미술을 좋아하니까 그럼 리틀 뮤지엄을 한번 볼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내가 직접 우리 아이한테 큐레이션을 해주게 되는 거죠. 첫째 때는 그냥 누군가 큐레이션 해주는 책을 봤다면, 둘째는 제가 직접 큐레이션을 해서 우리 로이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이거 보면 되겠네? 해서 직접 큐레이션을 해서 책을 보여주고 융합독서도 함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째는 책을 넘기는 거나 읽으려고 하는 시도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보다 발달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노출이 더 먼저 됐으니까 책에 대한 호기심도 당연히 올라가고 흥미도 올라가고 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시기도 더 빠르더라고요. 먼저 블로그에는 본사에서 주시는 내용의 이벤트를 먼저 올리고요. 그래야 저한테 직접적으로 유입이 오니까 첫 번째로 그것을 올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융합독서 자료들을 제시해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집콕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융합독서 책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라고 드리는 정보의 글도 올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책으로 어떻게 융합독서 이거 어느 책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댓글들도 많이 달려서 그거에 대답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맘솔리 카페라고 육아 대표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웅진 북클럽 곰돌이 하고 싶어요 라고 글을 문의가 많이 올라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들이 홈스쿨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곰돌이 학습지이다 보니까 그곳에 니즈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곰돌이에 대한 학습지 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곳을 가입하고 싶어서 글을 올린 거라서. 제가 연결된 사례 중에 하나는 곰돌이 학습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설명 안내를 해드리고 유선 상담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곰돌이 학습지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패드 그리고 또 이제 책을 읽는 방법부터 천천히 잡아주자. 홈스쿨링이 진짜 무엇인지 집에서 스스로 책을 읽고 학습지도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지금 미디엄을 가입하시려던 분이 이제 스탠다드 가입을 하신 사례도 있어요. 본사에서 공유해 주시는 이벤트를 올렸던 것 중에 오브레인 패키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 오브레인 패키지를 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분배 소스에 5개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이 5개 중에 이게 뭐지? 저 신입이라 또 아무것도 몰라 있었는데 국장님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거 신혜 선생님 앞으로 추천인 코드 넣어서 온 거잖아.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정말 제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브레인 안심 비대면, 저희가 이제 플레이박스가 나가는 걸 비대면으로,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불안한 마음에 오브레인 검색을 했다가 이거 무료 체험이네? 하고 신청 주시고 제 이제 추천인 코드를 넣으니까 저한테 바로 올라왔던 거죠. 너무 신기해서 이분들하고 기쁜 마음으로 플레이박스를 사서 또 택배로 보내드리고 또 전화 유선으로 AI 진단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또 가입도 하시고
또 상담 중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연결시켜서 북클럽으로 가입을 해야겠죠? 웅진 북클럽 회원이시라면 웅진 북클럽 라운지 앱은 필수입니다. 이 라운지에서는 아이들 패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영역의 책을 잘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영역에 대한 책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지 코칭 리포트도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동영상을 많이 본다 싶으면 동영상 시청 제어 시간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 책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도 독서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책을 주문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또한 아니면 전자책 밀리의 서재를 결제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홈스쿨링 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를 주문해서 정말 준비물이 다 와요. 그럼 어머니는 같이 놀아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홈스쿨링 키트로도 많이 저는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있답니다. 소율이가 처음 책을 접하고 패드와 어떻게 연결해서 보여주어야 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패드는 혼자 넘어가고 있는데 책은 멈춰 있고, 그래서 옆에서 끼고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패드에서 책이 한 장 넘어가면 소율아, 책도 넘기는 거야. 넘기는 이 소리가 들리면 같이 넘겨야 해 하면서 독서 습관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패드에서 들려주는 책은 아무래도 효과음도 있고 또 성우의 실감나는 목소리가 있어서 엄마가 읽어주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북패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요. 하루 종일 라디오처럼 책을 틀어놓으면 소율이가 듣고 있다가 엄마 이거 그 토끼 책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가져오기도 해요.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넘기면서 읽는 신용도 하면서 글을 읽으려고도 노력해요. 그 모습을 보고 둘째도 자연스럽게 옆에 쪼로로 앉아서 책을 넘기면서 둘이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 아, 이게 효과가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북패드로 TV에 미러링 기능을 사용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TV는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도구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여주고 만화 영화 보여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고객님들이. 우리 아이 유튜브 너무 많이 봐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머니 그럼 북패드로 TV 미러링 시켜주면 TV는 책 보는 거야 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안내 드리기도 합니다. 네, 저는 북큐레이터이기 이전에 웅진 북클럽을 사용하던 고객이었어요. 1년 반 정도 책을 읽어주기만 했는데 북큐레이터가 되다 보니까 아이의 발달 과정을 잘 보게 되고 또 우리 첫째 4살이니까 이런 책 봐야 되고 둘째 3살이니까 이런 책 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왜 안 보지? 지금 오감 자극해줘야 하는 시기야. 정서 자극해줘야 되는 시기야. 엄마 아빠랑 애착 형성해야 하는 시기야. 근데 그 매개체가 바로 책이다? 알려줘요. 그러면 처음부터 북클럽 하자 하면 놀래요. 네, 놀라서 너무 비싸.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할 만한 우리 여유가 없어 라고 얘기해서 제가 발견한 방법은 오브레인 전집으로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시기에 필요한 오브레인 정서놀이 책 구매하는 거 어때? 이거 지금 이벤트 중이야. 베베톡 준대. 그럼 이번에 언어놀이 나왔어. 우리 친구 말 잘하려면 언어놀이 책 필요할걸? 하고서 많이 권유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브레인 상담을 가서 가장 많이 권유드리는 거는 오브레인 패키지를 먼저 가장 많이 권유드려요. 우리 교구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만들어서 안전에도 다 지장이 없다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책이 인형으로 만들어진 책들이랑 정서 교감할 수도 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 책을 다 갖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월 부담금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그때 북클럽을 추천드리죠. 북클럽을 멤버십을 하다 보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패드에 있는 컨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놀러 갈 때 놀이의 발견도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고 북클럽 회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해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클럽으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북큐레이터를 하는 것, 또 웅진 북클럽 회원인 것 두 가지가 저한테는 좀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북클럽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또 북클럽 북큐레이터가 되면서 내 아이들의 책을 직접 큐레이션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아무래도 내 아이를 내가 내 손으로 책을 읽어줄 수 있고 내 아이한테 직접 뭔가 제공해줄 수 있다는 즐거움이 큰 것 같아요. 북클럽을 하고 있지 않은 회원분들께 이거 좋아요라고 말로만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북큐레이터 분들께서 영업을 하시고 상담을 가실 때 내가 어떤 걸 활용하는지 팁을 주시면 아무래도 엄마의 마음을 터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북큐레이터 분들 화이팅! 제가 오늘은 어머님과 웅진이에게 웅진이가 좋아하는 역사와 사회 영역 중심으로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융합독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역사 하면 어떠세요? 어렵죠? 맞아요. 저도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무작정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헷갈려서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역사를 배웁니다. 제가 이렇게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학년 사회교과서인데요. 고대 시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이해하여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의 특징과 중요한 사건들을 이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북쪽의 유목민족이던 몽골은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여 세력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입했다. 고려군은 주로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몽골군과 싸웠으며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힘을 합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몽골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몽골 하면 저희가 고려시대 하면 생각나는 또 팔만대장경이 있죠. 고려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과 같은 큰 일이 생기면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만드는 과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이거 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버거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어머니. 그 역사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를 알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몽골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과 어휘 확장책 송이의 신기한 역사 체험입니다. 해치는 송이를 데리고 어느 새로운 곳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왕건이 세운 고려 땅이야.
고려는 주변의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여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렸지. 어머니, 저희 코리아라는 이름이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고려시대에는 수준 높은 문화재를 많이 만들었어.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팔만대장경이야. 그리고 고려청자와 금속 활자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어려운 말이 보시면 이렇게 어휘 꾸러미로 해서 팔만대장경은 어떤 건지, 팔만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또 고려청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휘 꾸러미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나니까 특히 3학년이 되면 어머니 사회과학이 나뉘어지면서 아이들이 교과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책은 생각이 열리는 세계문화여행의 몽골입니다. 생각이 열리는 세계문화여행은 말 그대로 20권의 책에 30개 나라의 60편의 전래동화를 다뤄주고 있어요. 저희 나라 전래동화도 그렇잖아요. 저희 나라 전래동화를 읽으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집신도 그렇고 새끼줄, 초가집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보세요. 표지부터 게르, 말, 또 초원, 그리고 여러 자식들까지 표지만 봐도 벌써 이 나라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죠. 끝없는 초원을 이동하는 유목민의 나라, 몽골은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있는 나라야. 국토는 대부분 건조한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몽골은 겨울이 길고 비가 워낙 적게 내려 농사 짓기가 어려워. 이렇게 기본적인 걸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전통 의상이 어떤 건지, 전통 음식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은 다음에 이스쿨데이 노인과 아홉 아들, 털보 검정말의 전설, 하늘의 왕이라는 전래동화가 3편 들어있습니다. 이스쿨데이 노인과 아홉 아들은 보시면 아들이 9명이나 된대요. 딱 들어봐도 사람이 자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각자 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재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주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막내 아들에게 재산과 집을 물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전래동화에 녹아져 있는 몽골의 문화를 보면요. 몽골은 막내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맏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조금 다르죠. 이건 유목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래요. 몽골은 가축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축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면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나눠주고 분가시키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남는 막내 아들에게 집과 남는 가축을 주고 노후 생활을 같이 보낸다고 해요. 몽골의 넓은 초원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입니다. 몽골의 말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화폐이기도 하고 또 음식이기도 하고 가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말 가죽을 이용해서 마두금 같은 악기를 만들기도 했죠. 저희 나라는 소 가지고 소가죽으로 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전래동화로 재미있게 접하고 그 전래동화에 녹아있는 그 나라의 문화를 하나하나 익혀가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그 나라를 가깝게 여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한번 볼까요? 도시로 떠나는 세계문화탐험의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가 붉은 영웅의 땅이라고 했어요. 몽골들은 옛날 전 세계를 호령했던 칭기스칸의 씩씩한 기상을 다시 떨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자, 몽골 사람들의 축제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나담 축제는 몽골의 민속 경기인 씨름, 활쏘기, 그리고 말타기까지 하죠. 말타기와 말달리기와 활쏘기는 사냥과 목축을 하며 살았던 몽골 사람들에겐 생활 그 자체였다고 해요.
보시면 아까 말을 뺄 수 없다고 했는데 나담 축제 때 가장 관심을 받는 건 바로 마지막 날에 치르는 말 경주입니다. 저희 나라 올림픽 때나 운동 경기 때 보면 마지막에 마라톤을 하죠.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걸 왜 가장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몽골의 말은 유럽의 말보다 몸집이 작지만 오래 달리며 추위에 강하죠. 옛날 몽골이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지치지 않고 달리는 몽골 말이 있기에 가능했어요. 푸른 아이는 말 그대로 자연 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에 대한 이렇게 설명도 잘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사회 부분도 인문 영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말은 암말 서너 마리와 수말 한 마리가 모여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하렘이라고 한다. 암말과 수말은 각각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수말은 싸움을 잘하는데 다른 수말에게 밀려나기도 한다. 그래서 하렘을 이루고 사는 하렘 생활을 하는 동물이 양과 물개 같은 동물도 있대요. 말은 굉장히 지혜롭대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다 뜯어 먹어도 독이 있는 풀은 용케 알아내고 가려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킨대요. 여기를 보시면 두 말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죠. 사랑하는 건가 좋아하는 건가 싶었는데 자기가 직접 진드기나 벌레를 뗄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몸에 있는 진드기나 벌레를 떼어준대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뒤에서 나타나는 적까지 잘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몽골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아까 몽골의 고비 사막, 초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황사예요. 그래서 과학 공작소에 흑비는 왜 올까라는 책이에요. 저희 봄철 하면 생각나는 게 그쵸? 어떠세요, 어머니?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막 답답하죠. 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제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진 그냥 차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뿌연 거 보고 아, 황사구나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황사 이러면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중국의 사막에서 강한 바람이 불자 건물을 집어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모래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래폭풍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모래는 무거운 것부터 다시 땅으로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 현상을 황사라고 해요. 흙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말로 흙비라고도 한대요. 중국이나 몽골에서 일어난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3일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황사를 연구하는 이런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황사가 도시 전체를 덮은 거예요. 지금 시간대별로. 이런 과학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로 온 황사는 아주 작고 가벼운 흙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먼지는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흙먼지가 멀리까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사 때문에 감기, 천식, 눈병에 걸리기도 하고 농작물도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황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일부러 이렇게 가봐요. 여기가 황사의 고향이야. 그래서 몽골의 고비 사막도 가보고 건조한 사막에 가서 어떻게 하면 황사를 줄일 수 있는지 빗물을 받아서 나무나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언어 영역에서 말가람으로 역사를 한번 쭉 흐름을 잡아본 다음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몽골로 들어가서 몽골의 문화와 전래동화 그리고 수도까지 살펴본 다음 몽골의 말과 황사까지 몽골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몽골과 저희 나라보다 더 가깝고 더 많이 싸우고 그랬던 나라가 있죠. 지금까지 굉장히 큰 나라로 있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보면 원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시면 시대 중간에 몽골족이 중국을 점령하여 세운 원나라에 대해서 있어요. 이 시기의 문화는 동서간 교섭으로 국제적 색채가 짙었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도 유지하고 보존했대요. 그래서 비단길이나 초원길, 인도양을 중심으로 몽골의 문화가 원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전파됐다고 하죠. 보시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상업이 원창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상업망을 확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업망에는 초원길과 비단길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나라 황제들은 굉장히 상인들에 대해서 편안히 대해줬다고 해요.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 아시죠? 저희는 그냥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이렇게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르코 폴로도 중국의 그 원나라 시대에 쿠빌라이 칸의 초청으로 중국을 와서 20년 동안이나 관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된 거예요. 동방견문록은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쓴 책인데 유럽인에게 중국의 문화를 알린 최초의 책이었다고 하죠. 비주얼 박물관의 유행병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신비롭고 새롭고 화려한 중국 문화만 전파를 한 게 아니라 패스트라는 전염병까지 유럽으로 전파를 시켰죠. 그래서 몽골 군대의 공격과 더불어 몽골족이 유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패스트도 함께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1300년대에 몽골 군대가 서방을 침공하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패스트는 설치류인 곰쥐의 몸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 퍼뜨린다고 퍼져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전염력이 강했죠.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인원이 전체가 다 죽을 정도로 그리고 죽은 시체를 보면 까맣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저랑 오늘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몽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표하는 말이라든가 유행병, 황사까지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배경 지식이 많아지신 것 같죠? 저희 처음 시작하실 때는 몽골 하면 생각나는 게 칭기즈칸이라든가 초원, 게르 그 정도였는데 저희 때는 단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배경 지식 자체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웅진이 이제 고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저와 함께 몽골 중심으로 융합독서를 한 것처럼 융합독서 꾸준히 해서 학습에 자신감을 만들어 주세요.